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군사 안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역시 대부분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의 대형 상륙함에 탑재되어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차기 고속 상륙정 LSF-2 내척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입니다. 한진중공업이 방위사업청과 차기 고속 상륙정 LSF-2 내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12월 9일 체결된 이 계약은 고속 상륙전 내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표 중인 3, 4번함의 기술을 바탕으로 운용자 편의성과 정비 능력이 더욱 향상된 고속 상륙전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LCAC를 참고해서 개발한 이 LSF-2는 해군에서 솔개급으로 불리는데요. 90톤급의 공기부양정 형태의 선체에 K1 전차 한 대 또는 150명 규모의 상륙부대 등 최대 60톤의 물자를 싣고 시속 70km의 고속으로 해안에 상륙이 가능한 상륙정입니다. 또 추가 연료 보급 없이 185km를 고속 항주할 수 있어서 수평선 너머에서 상륙부대를 발진시키는 현대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계약한 4척의 공기부양정이 전력화되면 해군은 총 1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통한 초수평선 상륙작전 능력 향상은 물론 유사시 저수심 해역 경비작전과 낙도 응급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이게 공기부양정 LSF-2입니다. 이게 미군이 가지고 있는 LCLC, 그걸 이제 미군은 LCAC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실은 카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해군은 구축함 같은 이런 것들은 잠수함, 구축함 이런 전투함들은 대부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이 두 개 조선소에서 거의 나누다시피 해서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륙함 계열들은 거의 한진중공업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함, 마라도함 다 상륙함이죠. 천왕봉함 이런 거 상륙함이죠. 다 한진에서 만들었고요. 이 LCAC, 이 LSF, 이 솔개도 상륙함 계열이기 때문에 역시 한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이 한국 해군에는 이 LCAC, 한국형 LCAC, LSF-2 이 솔개가 2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척을 한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2척은 독도함에 2척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독도함에 지금 일본 그 제일 아래층에 가면은 전차, 상륙 장갑차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거기에 이 공기부양정 2척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오면 거기다 전차나 이런 걸 싣고 자주포 이런 것도 싣고 이제 확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라도함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라도함이 나오면 역시 또 마라도함에 2척을 실어야 되니까 이거 지금 추가 2척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추가 4척을 지금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플랫폼이 없는데 우리 한국 해군의 특성상 플랫폼이 있어야 거기 탑재되는 장비를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축함들이 있어야 또 호위함이 있어야 거기 탑재되는 대잠 헬기를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기 해상작전 헬기 12대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FFX 즉 대구급 호위함 추가 건조 계약이 다 체결되어서 그 대구급 호위함들이 나오면 거기에 한 대씩 대잠 헬기를 갖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 건조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LSF 같은 경우는 지금 마라도함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하냐? 이게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정비, 교육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정비하면은 사실은 지금 벌써 이게 나온 지 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러 들어가면은 몇 달씩 작전을 할 수가 없죠. 그 사이에 만약에 전쟁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초수평선 작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여유분을 만들어 놓는 차원에서 이번에 4척의 이 공기부양정을 추가 건조를 이제 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의 의미는 대단히 커요. K1 전차 한 대를 여기다가 실을 수 있거든요. K1 전차 52톤이기 때문에 여기 60톤까지 장비를 탑재합니다. K1 전차 한 대를 싣고 또 병력도 저도 이걸 타봤는데 여기 이제 옆에 병력이 쭉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탑승을 하는데, 자, 저기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적이 방어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공군 그리고 공격 헬기들이 막 사격을 해가지고 적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속 70km짜리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 공기부양전들이 확 해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여기에서 문이 열리고는 그냥 전차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자, 전차가 방어하고 있는 해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방어하는 적들은요 패닉이 됩니다. 왜냐? 전차는 특히 전면 장갑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로켓 무기로 파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차가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한국 해군이 이 4척의 공기부양정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4대의 전차를 한꺼번에 해안선에 내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8척이 되니까 물론 플랫폼은 없지만 교대로 하면 되니까 거의 동시간대에 8대의 전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8대. 야, 이렇게 되면 거의 한 개 중대에 가까운 전차를 내려놓게 되는데 거기 가다가 불상사가 생겨서 한 2척이 불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한 6대 이상의 전차가 딱 적의 해안선에 내려섰다. 2개 소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방어군들 패닉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륙작전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제 이런 거 하려고 공기부양정 만드는 것이고 그 공기부양정을 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정말 과거 해군의 잘못된 비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비리? 비리는 아니죠. 돈 받아먹은 거 아니니까. 천왕봉함이라고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륙함. 그 LSD-2 천왕봉함 지금 4척 있죠. 지난번에 광암시 갈 때 대통령이 타고 이제 좌성함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천왕봉함 그거 건조할 때 제가 또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 회원들이 시위를 했었어요. 무슨 시위를 했냐? 이거 넓이를 2m만 늘리면 이 공기부양장 탑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독도함 만들 때 초수평선 작전 그거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독도함 이후에 그 다음 상륙함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 초수평선 작전이 안 되는 이런 공기부양장을 탑재할 수 없는 이런 걸 만든단 말이냐? 그거 폭을 2m만 늘려라. 2m만 늘리면 이거 한 척씩 탑재할 수 있다. 라고 시위까지 했었어요. 야, 정말 그때는 진해 해군작전사령부에 있었는데 진해에서 시위까지 했었어요. 해군본부에 어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신 대표, 자꾸 그러면 이 사업이 늦게 가는데 일단 사업은 보내놓고 이야기하자. 야, 사업은 보내놓고 이야기하자. 저는 이 말을 지금까지 정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사업이 가든지 말든지 간에 그건 자기네들 사정이고 정말 좋은 무기를 가야죠. 자, 이렇게 해서 수천억 원짜리 상륙함 4척을 지어놓고 거기에 초수평선 작전 안 되는 그런 구형 상륙정 집어넣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런 식으로 상륙해야 되는 노르망디 시대도 아니고 이런 걸 21세기에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 독도함 후속함 못 갈까봐 그런 겁니다. 왜? 독도함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독도함 2번함을 지금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2번함이 늦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천왕봉함, 이 LST-2가 공기부양정을 탑재할 수 있게 되면 독도함 2번함, 즉 마라도함이 못 갈까봐 그래서 일부러 이 LST-2를 능력을 다운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멋있게.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때 참모총장이 송영무였어요. 송영무. FFX 인천함 그 따위로 만든 것도 송영무. 이것도 천왕봉 그 따위로 만든 것도 송영무입니다. 제가 그때 계속 어필했었어요. 근데 4분 보내놓고 보자. 4분 보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참 했던 작자가 송영무인데 이번에 국회의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자 국회의원 나오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작자야말로 매국노 중의 상매국노입니다. 앞으로 지금의 해군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갑자기 흥분해 버렸네요. 자, 2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첫 번째 독자 건조 항모인 001A함이 17이라는 함번과 산둥이라는 함명을 받고 정식 취역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항모이자 중국 해군의 2번째 항모인 산둥함이 17일 하이난다오 산야 해군기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관으로 취역식을 갖고 본격적인 실전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취역식에는 시진핑 주석과 인민해방군 수뇌부를 비롯해서 5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 주석은 직접 의장대를 서열하고 장비를 둘러본 뒤에 항해 일지에 서명하며 장병들을 치하했습니다.
산둥함은 러시아의 미완성 항모를 개조해서 만든 랴오닝의 설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독자 개발한 확대 개량형 항공모함으로 7만 톤급의 선체에 최대 36대의 J-15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항공모함입니다. 이번에 취역한 산둥함은 지난달 하순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산야 기지에 도착했으며 남해 함대에 배속되어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하며 미 해군을 견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최초의 자체 건조 항공모함을 배치함으로써 제해권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함정 전력화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공사와 결함 논란은 물론 함재기 부족 문제와 주변국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확산 등의 요인 때문에 산둥함의 앞날은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산둥함 드디어 취역했습니다. 산야, 즉 해남도죠. 그 하이난도 산야에 진작에 갔는데 왜 아직 취역식을 안 할까 궁금했는데 17일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왜냐? 17일이 바로 그 산둥함의 한 번을 17번 일 매기고 그 17번을 매기기 위해서 일부러 기념하기 위해서 17일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지금 이제 취역식을 했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군 고위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산둥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잡아라 라는 특명을 받고 지금 산야 남해 함대 해남도로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지금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네 나라가 공히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한미사일 도입을 계약했거나 체결 중에 있거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이 네 나라, 즉 남중국해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또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 해남도는 베트남의 바로 코앞이죠. 그래서 산야 기지에서 나올 때 그냥 이 브라모스가 날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J-15 전투기 지금 엔진 출력 문제, 이거 문제가 많죠. 그리고 엔진이 더 이상 문제 때문에 J-15 생산을 중단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J-20 스텔스 전투기 그걸 이제 항모용 함재기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랴오닝함과 이 산둥함에 지금 안 그래도 숫자가 부족한 J-15를 나누어 탑재하고 그 J-15는 또 성능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까지 와서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할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주변국의 대한미사일 이 러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참 앞날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 해군이 이렇게 항모를 가지게 되는 것은 참 부럽고 우리 해군도 항모를 가졌으면 좋겠다. 경항모 말고요. 이 산둥에게 이길 수 있는 산둥 플러스 랴오닝 2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중대형 항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군의 전략무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정식으로 실전에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7조 4천억 원을 들여서 40대를 도입하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전투기가 어제 충북 청주의 제17 전투비행단에서 전력화 행사를 갖고 초기 작전 능력 확보를 선포했습니다. 초기 작전 능력 확보란 어떤 무기체계가 군사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이 확보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운영 인프라가 구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공군의 F-35A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군은 17 전투비행대에 F-35A 운용을 위한 2개 비행대대를 편성해 전력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1년까지 40대가 인수되는 F-35A는 2022년까지 완전 작전 능력을 갖추고 실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의 F-35A가 본격적인 실전 운용 전력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하고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공군도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우리 공군의 작전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기념비적인 전투기 전력화 기념식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고 내부 행사로 조용히 진행해서 과도하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F-35의 전력화는 정말 우리 한국군이 가졌던 모든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겁니다. 팬텀,
F-15K 이런 아주 당시로서는 첨단인 전투기들 다 사실은 끝물이었습니다. 완전 끝물이었죠. 그렇지만 이 F-35야말로 모든 무기체계,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무기체계 중에서 미국보다도 어쩌면 더 앞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 대단히 빠른 그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최첨단 공군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홍보를 하지 않고 기념사진 한 장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눈치 때문이다라는 관측이 많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북한 눈치 보기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자랑할 건 자랑해야죠. 왜? 국민 자긍심 고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무기를 사서 이렇게 강한 부대를 만들었다. 이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군의 사기도 올라가고 국민의 사기, 국민의 자긍심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눈치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정말 이것은 잘못했다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은 10세대의 F-35 전투기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IOC, 즉 이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이 F-35A 10세대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